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갑조리그 2라운드 시작합니다. 박정상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라운드 한국 선수 8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4승 4패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첫 성적표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만족스럽지는 못한 성적표입니다만 이 장기 레이스에서 이제 1라운드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활약을 기대해 보겠고요. 지난 시즌에 한국 선수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꼭 맹활약을 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들이 2라운드에도 출전을 합니다. 이번 2라운드에서는 어떤 성적표를 거둘 수 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선수 10명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박하민 선수와 설현준 선수가 이번 2019 시즌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네, 총 10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고 1라운드에는 8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명의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한국 바둑계 탑3라고 할 수 있는 박정환, 신진석, 김진석 선수 중에는 유일하게 김진석 선수가 랴오이아너 선수에게 패점을 안았습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에서는 4승 4패를 거두었습니다. 자, 2라운드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떤 대진이 짜여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장전부터 한번 볼까요? 박정환, 스웨, 신진서, 시얼하오, 김지석, 판율러, 그리고 신민준, 딩하오 선수의 주장전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 4명의 한국 선수들 주장을 맡을 만한 선수들이지만 그 상대 면면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중국을 대표하는 강자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신민준 선수가 상대하는 딩하오 5단 같은 경우에는 유명 선수는 아닙니다만 2000년생 어린 선수로서 얼마 전에 중국 CCTV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신예 강호입니다. 네, 갑조리그는 주장전과 속기전 그리고 일반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동훈, 김명훈, 박하민 선수는 일반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강동윤 선수는 왕스희 선수와 대결을 펼치네요. 강동윤 선수가 1라운드에서 미이팅 선수에게 너무 바둑을 비관하다가 갑자기 졌거든요. 이런 게 조금 이어지다 보면 사실 안 좋은 성적으로 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올 시즌 내내 부담감을 좀 덜어놓고자 한다면 2라운드에서의 승리가 절실합니다. 네, 변상일 선수와 설현준 선수는 이번 1, 2라운드에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과 시얼하오 구단의 대결 준비했습니다. 자, 2000년생, 98년생의 기사이고요. 자국 랭킹 2위와 8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3대 0으로 신진서 구단이 앞서 있습니다. 네, 이 두 선수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뭐 상대 전적이나 혹은 랭킹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네. 세계대회 우승컵은 신진서 선수가 메이저대회 우승컵이 없어요. 작년 말과 올 초에 천야회 선수와 커제 선수와 연달아서 결승전에서 만났지만 패했고요. 시아오라오 선수는 조금 이 세계대회에서의 활약은 신진서 선수에 비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LG배에서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습니다. 네, 작년 2018 시즌에서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자, 지난 1라운드에서는 신진서 구단 판팅이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시얼하오 구단은 신민준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네, 또 다른 대결. 자, 박하민 선수와 시얼하오 선수의 대결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박하민 선수가 이번 2019 시즌에 데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어서 특별히 박하민 선수의 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가 뭐 랭킹이 아직은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선수이고요. 최근에 2번의 우승컵을 연달아 들어올렸습니다. 비록 이제 나이 제한이 있는 기전에서의 그런 성적이긴 합니다만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신예 기사가 네. 갑조리그 데뷔해 어떤 성적을 기록할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하민 선수가 또 1라운드에서 마찬가지로 2019 데뷔를 하게 된 리위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네, 일단 첫 출발이 굉장히 좋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약 10여 년 전이지만 그 중국 갑조리그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초반에 어떤 성적을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박하민 선수 같이 어린 선수들은 1년 내내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고 좀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대구를 할 수도 있고 단체전이 주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첫 출발이 굉장히 좋은 박하민 선수, 터자시 선수를 상대로도 맹활약을 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박하민 선수가 1라운드에서는 신예 기사에게 또 2라운드에서는 최정상 기사인 토자시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진서 구단과 시얼하오 구단의 주장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 리그 생각 시간은 2시간 25분 1분 촐기 5회가 주어집니다. 이 중국 갑조 리그 같은 경우에는 주장전의 중요성은 뭐 몇 번을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한 판의 승리가 1승이 아니라 한 1.5승의 가치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양 팀에서 4명의 주전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2대 2가 됐을 때에는 주장전 승리한 팀이 주장전 패배한 팀보다는 1점을 더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만큼 주장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용병 선수들이 주장전에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시얼하우 구단의 흑번, 신진서 구단의 100번입니다. 자, 시얼하우 구단은 작년 시즌 18승 8패 성적을 올렸습니다. 역시 이 선수도 주장전에 주로 이름을 올렸고요. 15판 주장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승 3패 굉장한 성적을 올렸는데요. 네. 일단 어떤 상대성 면에서는 제가 볼 땐 신진서 구단이 괜찮아요. 신진서 구단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기다리면서 차분하고 기본기가 탄탄하고 이런 선수들에게 조금 약점을 보였는데 반해 보면 셰어라오 선수나 리친청 선수 이런 선수들은 속기에서 좀 더 능력을 잘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어떤 상대성에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선수들마다 약간 그 상대적인 측면이 다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김지석 선수나 신진서 구단이 상대 선수가 굉장히 빨리 두면서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압박해 올 때 그런 거에 대한 당혹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위팅 선수나 뭐 리친청, 셰어라오 이런 선수에게 비교적 강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셰어라오 구단이 한국 기사들이 꼽는 리친청 다음 가는 속기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은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멘탈적인 차원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자신의 수익기를 좀 믿거나 자신의 판단을 믿는 선수들은 시간이 없어도 그저 상대의 수가 맞냐 틀리냐만 보지 상대가 빨리 둬서 내가 시간이 없고 뭐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내가 당혹스럽고 이런 면에서는 좀 네, 그런 당혹감을 크게 드러내진 않습니다. 네. 그만큼 신진서 구단이 어떤 수익기나 판단력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좀 믿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좌상귀는 가볍게 처리를 하고 빠르게 손을 돌렸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시얼하우 구단에게 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상대 전적에서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사는 2014년도에 첫 만남을 펼쳤습니다. 매지온배 한중 신예바둑 대항전 이 신예 기사 신분으로 만나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17년, 18년 이어서 대국을 펼쳐서 모두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다른 승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2014년의 승부 같은 경우에는 신진서 구단이 이길 거라고 많은 기사들이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입단한 지 이제 막 2년이 된 신진서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입단하던 2012년에 이미 셰어라우 구단은 세계대회 4강을 갔습니다. 네, 바이딩배 4강에 이름을 올렸네요. 뭐그 정도로 어떤 당시만 해도 명성에서의 격차가 있었던 두 선수인데 네. 첫 만남부터 신진서 구단이 이겼다는 것도 어떤 두 선수의 기풍이나
어떤 기질에 있어서 상대적인 측면에서 신진서 구단이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역시 뭐 셰어라 구단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도 이 천재로 유명했고 네. 드디어 2018년에 세계대 우승컵을 들어올린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큰 승부에서 이길 줄 아는 배짱 있는 선수입니다. 네. LG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단 초반 출발은 비교적 평범하고요. 뭐 이쪽 3-3에서도 가장 쉬운 형태로 정석이 진행이 됐고 지금 수순을 보시면 이 화점에 대해서 백이 여기를 걸치고 흑이 협공을 하니까 백이 대협공을 했습니다. 네. 이 수로는 하나 한 칸을 띄고 나서 흑이 이쪽을 받을 때 그때 협공을 한다면 좀 더 전투적이고요. 실전 같은 선택을 했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부분적으로 뭐 싸우기보다는 좀 타협을 하는 그런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초반 같은 경우에는 셰어라구단은 제가 평소에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대국을 준비하는지 바로 옆에서 지켜보진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초반 포석은 거의 인공지능과 함께 연구를 해서 거의 다 정해놓고 나갑니다. 네. 흑일 때는 이렇게, 백일 때는 이렇게 두겠다. 다 정해놓고 나가고 특히 이 중국 갑조 리그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돌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전날에 흑백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100번 포석을 이렇게 두겠다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걸치고 흑이 협공하자 다시 이제 변 쪽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수순이 약간 특이한 게 순환 후기를 해보면 애초에 걸치지 않고 변으로 백이 벌리니까 흑이 다가오고 그 사이에 백이 침입한 수순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수순이 이제 여기를 걸치고 다가선 게 아니라 여기로 벌리고 흑이 여기를 뒀을 때 그때 들어간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해도 뭐 백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진행대로 했을 때 1도 특이하지만 2도 특이합니다. 아, 2를 둔다면 2를 여기 두는 건 정답은 아니에요. 네. 뭐 다른 곳에 더 넓은 곳으로 향하는 게 정답이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보면 뭐 두 수가 모두 이상하다고 보니까 서로가 상쇄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3 들어가고 5로 침입하는 것은 이쪽 부분이 좀 크다고 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법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서로 팽팽해 보입니다. 네. 자, 흑이 들어가자 백은 3-3으로 침입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실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이 3-3으로 침입한 수 외에도 끼워서 있는다면 안에서 살 수 있는데요. 네. 이 한 점을 가볍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좀 어려운 그런 수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3, 4으로 끼운다면 흑도 뒤로 단수 치고 쭉 맞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끼울 생각이라면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과연 이해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협공하고 대협공할 때 붙인 상황에서 백이 3, 3이 아니라 끼었다면 밖으로 단수 치고 흑은 이쪽을 늘어서 진행을 시키게 되는데 결국 흑이 이제 바깥쪽에 세력을 얻고 백은 안쪽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너무 가깝게 다가서져 있다는 게 백의 입장에서 조금 약점이고 그래서 아마 여기를 다가섰을 때에는 붙이면 미리 3, 3을 들어가겠다고 연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당장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또 상대방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또 악수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3-3으로 침입을 했고요. 끼우려면 여기를 바짝보다는 좀 더 멀리 간 이후에 끼우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지금 배석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 한 점을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우상귀의 백도를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 아주 재미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제 귀에서 이 두 점을 살리는 건 전혀 어렵지 않지만 그냥 이쪽에만 포인트를 둔다면 사는 과정에서 바깥쪽의 흑의 외세가 엄청나고 여기 침입이라던가 이쪽에 어떤 발전성 이런 게 신경이 쓰였던 신진서 구단이 차라리 이렇게 끊고 여기를 단수치고 뚫으면 이 두 점이 잡히는 한은 있을지 몰라도 이쪽 부분으로 선택을 하면서 두는 편이 아까 진행보다는 그 앞날을 예측했을 때 좀 더 편한 진행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귀가 너무 크지 않나요? 귀는 어차피 또 갈 네. 수도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아. 이후에 진행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백이
나쁜 선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형태에서 배웠을 때에는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날일자로 틀어 막히는 수 때문에 백이 미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띄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게 행마다 이렇게 배웠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밀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뭐 여기 한 칸을 띄면 흙은 손을 빼거나 혹은 뭐 나중에 거기 다가서는 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치 받는 수를 노리고 있거든요. 한 칸 띄었을 때는 치 받는 수가 강도가 훨씬 약하지 않습니까? 여기 치 네. 받는 수를 노리려면 밀어야 되고 이건 신진서보다는 연구된 수법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지금의 진행이 백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냥 서로 팽팽하게 흘러가는 진행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배운 정석은 사실 요즘에 통용 안 되는 것이 태반이라서 그냥 그 이론은 사실 특히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에 올라간 그런 고수분들이시라면 혹은 뭐 저희 같은 프로 기사라면 정석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 약간 한 칸 뛴 수는 좀 이 형태에 맞는 행마법 이런 느낌이 든다면 밀고 지금처럼 이 101점을 치받아서 넘어가는 이런 수법은 좀 실전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수십 년 동안 당연하다는 듯이 두어졌던 이런 형태에서의 여기 달리는 수, 네. 사실상 이 수가 사라졌거든요. 음, 이 수는 안 두거나 혹은 여기를 붙이고 젖히거나 이 두 가지만 선택을 하지. 그리고 여기 백이 있을 때도 흙이 이렇게 다가설 정도로 이제는 하나 걸쳐두고 손 빼는 것이 두렵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되면서 예전에 어떤 이론, 정석 이런 건 무너진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둑팬 분들도 정석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정석을 모르고 있거나 이제 대국을 할 때 정석이 나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면은 괜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 좀 자유분방하게 대국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멘탈적인 차원은 사실 기사들에게도 좀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전 같으면 특히 뭐 강자와 마주했을 때 느낀 압박감 이런 게 좀 더 강렬하다면 최근에는 이제 일단 포석 같은 경우에는 AI와 같이 준비를 하고 연구를 했을 때 어떤 자신이 두는 수에 대한 좀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게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뭔가 준비한 포석 그대로 갔을 때는 내가 맞다라는 어떤 확신을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멘탈적인 측면에서 뭐 상대의 수를 특히 강자의 수를 신예 기사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초강수입니다. 일단 이 한 점을 그대로 흙이 버리는 진행이라면 이렇게 되고 흙이 여기 또 한 번 가일수를 해야 한다면 이거는 백이 명백히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약간 형태는 다를 텐데요.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다 치면 백이 여기를 걸치고 순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략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느낌의 형태에서 네.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보면 백 형태가 좀 더 단단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위의 형태로 환원을 하면 여기를 침입해서 단수 치고 뭐 이 정도 누른 형태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백이 여기를 두니까 이렇게 음, 진행됐습니다. 이거는 흙이 당했죠. 흙이 네. 명백하게 당한 형태에서 백이 이건 악수가 아니고 여기 민 정도의 악수인데 그 전에 흙이 실수한 것을 생각하면 이 진행은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흑도 쉽게 이 한 점을 버리진 않겠네요. 여기를 나왔을 때가 문제인데요. 백이 넘어갈 수는 있지만 당장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좋은 싸움 같지가 않죠. 이쪽을 단수치고 이렇게 밀어간다던가 했을 때 여기 축으로 잡는 것과 이쪽 축으로 잡는 것 그리고 여기 이어서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백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형태에는 백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신진서 구단은 이런 형태를 연구가 안 된 채로 둘 리가 없는 선수입니다. 네. 어떤 선수들은 좀 즉흥적으로 한번 둬볼까 해서 어떤 순간적인 발상과 자신감으로 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면 신진서 구단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정해놓은 틀 안에서 초반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 진행도 미리 좀 이렇게 둬야겠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는 진행으로 추측이 됩니다.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을 텐데 지금 이 싸움이 가능하다고 본 걸 텐데요.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넘어가는 걸 노릴 수 없다면 백이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좀 더 중앙을 두텁게 만들고 넘어가는 걸 노리거나 혹은 이제 이 두 점을 움직여서 아까 이제 흑이 단수 치고 받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움직이면서 뭐 이런 데 젖히는 그런 반격 이런 걸 꾀할 수가 있습니다. 흑이 끝낸다면 틀어막고 이런 데를 늘고 이쪽을 틀어막았을 때 여기 미는 게 항상 백이 선수이기 때문에 흑이 이쪽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흑이 안 되죠. 네. 백이 하나 더 두고 나서 아예 그냥 교환을 시키고 여기를 막아도 이거는 거의 초반이지만 흑이 던져야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냥 백의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여기를 선택하고 나서 흑에게 어디든 두 번을 돌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흑이 어디를 두더라도 백이 여기를 두면 흑의 입장에선 단수 치고 단수 칠 때 따내는 것밖에 없지만 뒤로 이으면 여기서 팩감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패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죠. 그럼 젖히는 진행이 어떻게 되죠? 여기 젖히면 흑도 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바깥쪽으로 두면 여긴 어차피 선수라 보고 나가고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이런 데를 밀고 이 한 점을 포기하고 다시 여기 잡는 것은 이건 백이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여기 내려서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 중앙 쪽을 미는 것도 한 반은 선수로 듣는 두터운 네. 자리가 되고요. 이 진행이라면 백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어라오 선수도 이렇게 됐을 때 최강으로 버티면 여기를 끊고 싸움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하나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밀고 쭉 봉쇄하는 것은 없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 싸움은 이 끝까지 수익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감각적으로 이 싸움은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선택을 한 것일 텐데요. 시어라오 구단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 90% 이상의 확신을 갖고 신진서 구단은 이 형태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변화를 꿰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어라오 구단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세계대회 신진서 구단과 동행을 했을 때 그때 신진서 구단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바둑이건 막론하고 뭐 국내 대회 본선이든 타이틀전이든 뭐 세계대회든 전날에 미리 다음날 둘 포석 정도는 이렇게 두겠다고 딱 정하고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 네. 형태가 신진서 구단 입장에선 즉흥적인 그런 선택은 아닐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더 스피디한 그런 대결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기파가 판치는 중국 바둑계에서 시아오라 구단은 제가 꼽는 두 번째 속기파이고요. 1위는 리신청 선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신진서 구단은
한국 바둑계 정상권 기사 중에서는 탑랭커 중에서는 가장 손이 빠른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스피디한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랬을 때 싸움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돌이 지금 몇 개가 엮인 건가요? 가만히 늘어간 수는 일단 103점. 귀 쪽은 포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젖히면 100은 세수. 여기서 바깥쪽에서 완벽하게 조여붙여 봐야 뭐 흙은 나가는 거는 좀 보고 일단 수상점만 봤을 때는 여기만 둬도 이 3점은 100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대신에 바깥쪽에 두터움을 얻고 그 다음에 여기 단수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여기를 젖히고 넘어간다든지 혹은 가만히 내려서고 나서 넘어가는 것과 덮어 씌우는 것을 다시 맛보기로 한다든지 이런 진행을 신진서 구단이 그려보고 있습니다. 느낌은 이 진행이라면 100도 도볼만은 해 보입니다. 여기를 막으면 이쪽에 백돌이 다시 잡히지만 여기를 덮어 씌워서 뒀을 때 이거는 둘만 할 것 같아요. 네. 잡히더라도 여기 단수가 활용이 되고 여기를 꽉 틀어 막으면 흙이 선수는 잡았지만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진행되는 형태라면 이쪽을 다 버리면서 바깥쪽에 얻은 백의 세력이 괜찮아 보입니다. 귀를 제압을 합니다. 일단 이곳을 받지 않았을 때는 여기를 막혀서 흙 2점이 당장 잡히고요. 밀어서 받기에는 이쪽 수상전으로 갔을 때 여기 흙돌이 있냐 없냐는 백의 수가 3수냐 4수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수상전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이쪽을 두었습니다. 이 형태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시에어라우 구단도 과연 지금의 두어지는 형태에 대해 연구가 있었을지와 신진서 구단은 분명히 연구가 있었을 텐데 어디까지 연구를 해서 구상을 했을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지는 형태이고요. 실전에서 등장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근데 연구도 어느 정도 프로 시전에 좀 나와 있는 기본적인 틀이 짜여진 형태에서 조금 더 이제 깊숙이 수익기를 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형태는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니어서 시러하우 선수가 미리 연구를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신진서 구단은 확실히 연구가 됐을 겁니다. 같이 포석 준비해 보면 어디까지 찍어보는 그 구상을 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저런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한 7, 80수까지도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네. 일반적인 형태에서도 최소한 30수 이상은 미리 구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좀 이 형태에 대해서 신진서 구단은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에어라우 구단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건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의 성향이나 그런 게 어떨지. 네. 신진서 구단은 이제 미리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진서 구단이 준비한 형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또 이 정리되고 나서 신진서 구단은 과연 만족을 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수순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변화가 여기를 꽉 막는 변화였습니다. 여기를 한 수만 늦춰도 이게 선수가 안 됩니다. 흙은 이 3점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바깥쪽에서 먼저 움직여 간다면 이 돌은 조금 허무하기 때문에 지금 늦추는 것은 좀 이상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 이렇게 돼서 흙이 나가는 변화는 좀 뒤가 예측이 안 되고 그냥 여기를 잡았을 때 가장 간명하게 처리됐을 때의 변화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진행은 100도 도볼만 한 것 같아요. 흙이 바깥쪽으로 밀고 나오면 백이 하나 젖히고 흙이 젖힐 때 백이 이렇게 넘어갔을 때
단수 한 방은 맞지만 지금 여기도 백이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항상 단수침이 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백의 권리예요. 네. 그럼 백이 괜찮은 자세로 넘어가면서 중앙전을 준비한다면 이 진행도 백이 도볼 만해 보입니다. 어떤 형태든 백이 포위만 가능하다면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까 진행이 싫다면 시어라우 구단도 한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기를 나가서 한 칸을 뛰게 만들면 이 자체로 한 수가 늘어나서 먼저 손을 이쪽으로 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수를 늘리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게 어렵고 거기서 백의 대응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네요. 일단 여기를 나갔을 때 바로 씌우면 바깥쪽이 좀 불안하네요. 찌르고 막을 때 여기를 찌르면 막으면 여기를 끊어서 잇고 끊고 나갈 때 당장 축으로 잡혀버립니다. 이건 백이 안 되는 변화이고요. 방금 그 진행이 안 된다면 이제 한 번 더 밀고 씌우는 걸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이때 이수로 여기를 먼저 밀어두면 이 교환 자체가 너무 악수이기 때문에 네. 씌웠을 때 수상전도 흙이 빠른데 뭐 흙이 이런데 찌르고 그냥 맛좋게 지키더라도 여기 약점이 있는데 여기도 살려야 되고 흙이 이미 머리를 내밀고 있고 이 진행은 백이 좋진 않습니다. 억지로 포위한 감이 있네요. 네. 그렇다면 그냥 씌운다면 지금 이렇게 잡고 뒤를 잇는 형태라면 이건 아까랑은 다르죠. 여기가 다 백의 권리가 되면서 여기가 백이 선수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밀어서 살 수가 있고요. 흙이 먼저 상변 쪽으로 오는 것은 아까랑은 다르지만 바깥쪽의 형태가 훨씬 두텁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봐야겠지만 백도 그래도 도울만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어차피 버린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바깥쪽 두텀을 활용하면서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기를 돌파해서 쭉 나간다면 늘고 여기만 이제 확실히 제압이 된다면 괜찮거든요. 그냥 씌워갔는데요. 찔렀고요. 찌른 수는 맞고 이쪽을 돌파에 나올 때는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나올 생각이라면 이 교환은 백이 오히려 여기를 미는 것을 확실한 선수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큰 득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찌른 의미는 돌파는 아니라는 뜻인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 그림에서 이쪽을 그냥 돌파하는 진행이 어차피 이 세 점이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세 점을 포기했을 때 가장 좋은 형태로 중앙을 뚫고 나오는 게 무엇일까? 그걸 시아오라오 구단이 좀 그려본 것 같습니다. 빈축 형태로 밉니다. 이렇게 상대방도를 몰아서 자연스럽게 빵 따냄을 하는군요. 네.
일단 중앙 쪽에서 아주 좋은 맥점이죠. 중앙에 빵따냄을 하긴 하되 빵따냄 이후에 선수를 잡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 저친수로 그냥 단수 치거나 그냥 끊거나 해도 빵따내면 됩니다. 네. 근데 백이 제압했을 때 또 한 번 흑이 여기를 둔다면 백이 먼저 여기를 틀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먼저 젖혀서 자연스럽게 백을 축처럼 몰아가고 따내니까 여기를 안 지킬 수가 없을 때 흑이 먼저 이쪽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맥점의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우상 접전 바꿔치기 형태가 나오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과 시얼하오 구단 초반 포석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박하민 6단과 토자시 구단의 초반 포석 수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2라운드 박하민 6단과 토자시 9단의 대결입니다. 토자시 9단의 흑번, 박하민 6단의 100번입니다. 터자시 구단은 중국을 대표하는 강자 중에 한 명이죠. 이 선수가 약 5년 전이긴 합니다만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린 그런 경력 있는 선수이고요. 하지만 박하민 6단도 최근 기세만 본다면 뭐 크게 뒤처질 것도 없는 것이 네. 랭킹은 비록 뭐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합니다만 한국 랭킹 27위인데요. 이 선수는 최근에 한국 선수 중에서 가장 핫한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2019년에 이미 크라운 혜태배에서 나연 선수를 꺾고 그것도 2대 0으로 완봉승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네. 미래의 별 왕중왕전에서도 또 다른 신예 강자인 박상진 선수를 누르면서 최종 우승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자, 상대가 걸쳐가자 받지 않고 바로 3-3을 침입을 했고요. 자, 저희가 앞서 신진서 구단과 시얼하우 구단의 초반 수순을 따라가 보았는데 지금까지 흐름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신진서 구단의 대국이요. 네. 그 대국은 뭐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상 접전은 호각의 형태로 정리가 되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두 정상권 기사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뭐 초반에 일찍 승부가 날 것 같진 않고요. 네. 실제로 흐름도 생소한 형태가 나오긴 했지만 두 선수가 쌍방 아주 좋은 그런 수법들을 보여주면서 호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호각의 형태로 정리가 되었고요. 계속 수순을 지켜봐야 되는 형세입니다. 자, 박하민 6단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형태가 나오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늘 이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3-3을 들어갔을 때 가장 복잡한 형태이기도 하고 선수들마다 그 최선으로 생각하는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보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가장 간명한 형태는 앞서 신진서 구단의 바둑에서 나왔던 이 형태이고요. 네. 흑이 여기를 둬도 백의 입장에서는 좀 복잡한 변화가 싫다 하면 그냥 치받고 젖히면 됩니다. 좀 복잡하게 두겠다 싶으면 먼저 붙이고 치받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치받고 젖히면 흑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둘 때 나중에 백은 대부분의 경우 여기 단수측을 늘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런데 여기를 둘 때 붙였을 때 이때 손을 빼면 백이 여기를 젖히고 막는 수가 이 싸움이 굉장히 통렬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복잡하긴 합니다만 백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도 백이 치받고 젖힌다면 다른 곳으로 쉽게 손을 돌릴 수 있지만 그냥 붙인다면 손을 빼질 못해요. 이 젖히는 수에 어떻게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젖히는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백이 그냥 붙였을 때 여기서 흑이 늘어두는 교환을 하면 안 되나요? 여기를요. 네.
여기를 늘면 아까랑은 달리 백은 찝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젖혀서 대응을 하고요. 아, 그게 달라지는군요. 그럼 여기서 백이 다시 한번 뒀다고 쳤을 때 여기 단수 교환은 없는 게 백 입장에서 크게 이득이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흑도 이렇게 뒀을 때 뒤로 갈 거라면 애초에 그냥 느는 편이 낫고 네. 이미 날일자를 두고 백이 붙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젖히고 가장 복잡하다는 이 정석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쉽게 둡니다.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복잡한 진행을 마다하지 않는 선수들이 있고요. 또 선수들 중에는 이런 선수도 있습니다. 흑이 날일자 두면 상대가 날일자를 두면 항상 치받고 젖혀서 대응하고 본인이 흑일 때는 가만히 늘고 해서 여기를 뒀을 때 붙이는 변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 기사들도 어려워하는 진행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진행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루어지진 않았네요. 또 이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변화, 복잡한 변화를 보고 싶죠. 근데 대국자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미리 걸쳐놓은 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재빠르게 손을 돌리고 양걸침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정석 진행도 흥미로운 요소는 많습니다. 백이 늘고 이제 흑이 여기서 붙이는 정석을 선택했을 때 앞으로 5번째 후의 수가 한 번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여기서 백이 끼우는 진행도 있었지만 최근엔 이 끼우는 수는 사실상 정석에서 사라져 버렸고요. 네. 뭐 열이면 열 다 이쪽을 막는 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백도 2가지 선택은 있습니다. 붙이는 수 선택하네요. 제가 이제 앞서 5번째 수 후에 흑의 선택이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를 백이 있는다면 흑이 이렇게 한 칸 뜰지 이렇게 마늘모할지 그 선택이 좀 궁금했었는데 그 전에 박하민 6단이 먼저 변화를 꾀했고요. 여기 붙인 수는 젖히면 이렇게 틀어맞고 이쪽을 찌르고 젖히면 호구 쳐서 진행시키는 것이 최근의 정석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건가요? 간혹 나옵니다. 아. 이 상태에서 가만히 손을 빼고 네. 나중에 백이 여기를 막으면 그때 찌르고 나서 이렇게 끊고 진행시키는 흑의 입장에서 좀 더 발빠른 선택을 했습니다. 박하민 6단의 최근 행보를 보면 확실히 뭐 대기만성, 고진감래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정도로 이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그 기재를 인정받았던 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사실 한동안 그 또래 선수들에 비해서 특출난 성적을 거두지 못하다가 네. 꾸준히 노력을 하니까 최근에 진가가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 바둑이 이 한눈에 성장하는 과정이 보이지가 않아요. 박하민 6단이 그래서 최근에 인터뷰에서 본인이 랭킹도 낮고 무명 기사일 때 발탁해준 그 바둑리그에 발탁해준 감독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네. 또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은 것은 뭐 박하민 6단의 어떤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면이기도 하고요. 중국 바둑계와는 달리 사실 한국 바둑계는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중국과 비교했을 때 신예 기사의 층이 훨씬 얇기도 하고 정상권에 있는 층이 좀 더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3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상 랭킹이 계속 쭉쭉 빠지는데 반해 한국의 황소 삼총사나 뭐 최근에 랭킹이 떨어졌지만 이세돌 구단이나 그 외에 뭐 조한승 구단 이제는 30대 중후반에 이른 선수들까지도 아직까지 상위 랭커에 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신예 기사들이 그 두터운 벽을 잘 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하민 6단 세대에서 어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한국 바둑계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박하민 6단과 동갑내기인 중국의 98년생 셰어라오 선수나 양딩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분명히 한국 이 어린 선수들도 자극을 받고 있고 최근의 행보를 보면 뭐 박하민 6단, 또 송지훈 선수, 뭐 박상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더 성장을 해서 중국에 맞서주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바둑이 가진 특성상 이 자신은 바둑이 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또 성적은 안 날 때가 있어요. 많죠, 그런 경우가요. 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저는 약간 그래서 바둑 기사들이 네. 완전히 그 스포츠 종목은 다르지만 그 야구에서의 투수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야구에서 인류 투수들을 봐도 인류 선수들조차 지난 시즌에는 엄청나게 싱싱한 어깨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이듬해 바로 부진에 빠지고 또는 뭐 FA 시장에 나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맹활약을 하던 선수였는데 팀을 옮기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부진에 빠져서 뭐 먹튀 논란에 휩싸이고 이런 선수들을 여러 볼 네. 수가 있는데요. 바둑도 약간 그런 리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수라도 잠깐 슬럼프에 빠지거나 혹은 갑자기 뭐 성적이 급전직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만큼 아주 세밀하게 본인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 입단을 꿈꾸는 또 많은 연구생들의 학부모분들께서 많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연구생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몇 년 동안 긴 레이스로 이제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 연구생 생활을 하는 동안 뭐 조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오히려 몇 달 동안 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성적으로만 보고 평가하기는 또 어렵고요. 뭐 눈에 보이는 성과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봐서 그 선수를 발탁하는 게 또 프로 바둑계로 보면 바둑리그 같은 경우인데요. 네. 사실 눈에 보이는 성적이나 랭킹만 가지고 했을 때는 박하민 6단이 바둑리그에 뛰질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의 박하민 6단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인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또래 기사 중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대기만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백홍석 선수가 있는데요. 입단했을 당시부터 그 또래들과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하거나 리그전을 하면 그 실력은 늘 인정받아 있습니다. 근데 네. 한 3, 4년 이상을 계속 분명히 연습대구를 해보면 실력이 강한데 성적은 잘 나오질 않아요. 네. 근데 결국 계속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니까 그 신예기사 시절에 세계대회 4강까지도 가고 또 본격 타이틀 획득을 하고 또 나중에는 세계대 우승까지 들어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은 당장 빛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묵묵히 실력을 갖고 닦아서 준비를 한다면 이제 그게 나중에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백공석 구단 최근에도 다시 기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기세가 아주 좋죠. 전 백공석 구단 최근의 행보를 보면 약간 그 의적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강자들을 꺾으면서 신예 기사들에게도 패하는 네, 네. 그런 모습이 아주 흥미로운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의 또 템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박하민 6단과 터자시 구단의 바둑은 그냥 정석의
완전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좌상 쪽에서도 3-3을 들어갔을 때 간명하게 처리되는 정석, 여기서도 간명하게 처리되는 정석, 또 여기서도 정석 진행이고 앞서 말씀드린 진행은 한 점을 잇고 네, 여기를 흑이 이어서 선택을 하고 흑돌이 여기 없는 상황에서 백은 여기를 벌리는 것까지가 이제 정석 진행이었는데 실전은 흑돌이 미리 여기 좀 벽이 있다 보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터자시 구단이 하변을 선택을 했고요. 끊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수의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덮어 씌우니까 다시 한번 3-3 침입을 했습니다. 네. 서로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백이 확정가를 더 빠르게 차지한 것 같아요. 흑은 하변에 큰 형태를 만들었고요. 아직까지는 뭐 서로 팽팽한 진행으로 보여지고요. 네. 박하민 6단의 기풍에는 잘 들어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음, 박하민 6단은 일단 두텁게 판이 진행되는 것을 좋아하고 네. 뭐 여기저기 얽히고 설켜서 전부 혼란스러운 바둑보다는 부분 부분이 정리가 된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의 바둑이 딱 박하민 6단의 스타일에는 들어맞습니다. 자, 이번 박하민 6단 2019 시즌에 갑조리그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또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년 동안 중국 갑조리그에 뛰게 되면은 세계 대회에서도 이제 만나지 못할 이제 대진 운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최정상의 선수들을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박하민 6단으로서는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주장전에 등판을 하는 박정환 선수나 신진서 선수와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박하민 6단이 올 시즌 샤먼 팀의 주장으로 나오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계 최강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커제 구단과 같은 팀 소속이기 때문에 네. 커제 구단을 일반전으로 배치하면서 박하민 6단을 주장전으로 올릴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초일류를 만날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박정환 구단에 비해서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수층이 두터운 이 중국 바둑계 강자들을 상대하는 데에는 뭐 굉장한 성장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고요. 네. 저희는 중국 갑조리그에 뭐 박하민 6단이 소속이 돼서 이제 경기를 한다 하면 이 바둑 한 판만 보지만 이 바둑 한 판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 적응도 중요하고 네. 또 현지 음식도 입에 맞아야 되고요. 특히 박하민 6단 같이 처음으로 중국 갑조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은 그런 반해적인 요소가 성적과도 직결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박하민 6단이 샤먼 팀으로 간 것이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팀에 친한파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판인 선수가 있어서 네. 이 박하민 선수가 팀에 적응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판인 선수는 한국 유학 생활도 한 적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아, 네. 사실 뭐 한 적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실례일 정도로 네. 한국에서 연구생 생활도 했었고요. 꽤 오랫동안 그 건강용 그 프로 문화에 있으면서 네. 바둑을 한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대화 나눠보면 한국말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말 잘합니다. 약간 그 어렸을 때 한국어를 배워서 그런지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귀가 모두 일단락이 되었네요. 박하민 6단 실리를 빠르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박하민 6단과 터자시 9단의 일반전이고요. 잠시 후에는 신진서 9단과 시얼하오 9단의 주장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2019 중국 갑조리그 2라운드 이번에는 신진서 9단과 시얼하오 9단의 대결 보겠습니다. 자, 박하민 6단과 신진서 9단의 대결 각각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 대결 초반 포석은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하민 6단의 포석은 좀 잔잔하게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사실 그 바둑도 이제부터의 승부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아주 대조적인 흐름이죠. 굉장히 격렬한 신진서 구단의 바둑과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박하민 6단의 대결입니다. 자, 우상귀 1달락이 되었습니다. 흑의 마지막 착점이 이곳이었는데요. 반대로 백이 여기를 틀어 막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흑이 귀를 한번 가일수를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자리임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손을 아예 돌렸는데요. 이 106점, 패석으로 가볍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네,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돌로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이 돌이 네. 상대가 약한 돌을 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백돌이 잡혀 있는 순간 흑도 이미 강하고 여기 흑도 이미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를 버렸을 때 둘, 넷, 6점이지만 이게 다 잡힌다고 해도 12집에 같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2집이라면 여기 젖혀 있는 것도 12집은 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12집 이상의 어떤 상대를 공격할 여지나 두터움이나 이런 가치가 없다면 가볍게 두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하귀에서는 3-3이 아니라 붙여갔습니다. 조금 배석이 달라서일까요? 보통 여기 붙이는 선택을 할 때에는 이곳의 모양이 흙이 좋거나 할 때 많이 선택을 합니다. 3-3을 들어가는 것은 흙이 여기를 막는 게 싫을 때 네. 그때 먼저 여기를 붙여서 안쪽으로 젖힌다면 바깥쪽을 늘어서 모양을 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바깥쪽으로 젖히면 안쪽을 늘었을 때 그냥 3-3 들어가서 여기를 막히는 진행보다는 이 진행이 좀 더 낫다라고 판단할 때 이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자, 흙은 바깥쪽으로 막았습니다. 우변을 키우고 싶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흙이 이 선을 내려서는 것과 꽉 있는 것 두 가지 정도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아래쪽으로 막지는 않겠죠. 네, 그게 딱 백이 원하는 그림이니까요. 네. 여기서 이쪽을 틀어 막으면 3-3을 들어갈 때 여기 막히는 게 싫었던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상대가 여기를 막고 여기를 미니까 이렇게 젖힌 것과 동일한 형태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네. 흙이 세력 있는 쪽으로 젖혀간다면 이건 백이 불만이 없습니다. 벽의 의도대로 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막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꽉 이었습니다. 두텁게 정리를 하네요. 백도 날일자는 당연한 수입니다. 여기서 이쪽을 밀어가는 것은 다음에 백이 둔다면 모양이 좋지만 또 흙이 젖힌다면 뭐 백이 선수를 잡았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는 있지만 밀어간다면 흙은 이렇게 날일자로 덮어 씌우기 때문에 네. 백의 형태가 조금 깝깝합니다. 그리고 중앙 쪽으로 단수를 쳐서 크게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또 흙의 진영이 꽤 넓어졌거든요. 이 백은 견제하려면 6점을 직접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면 이 중앙 쪽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단수까지 왔기 때문에 원래도 가벼운 6점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살리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좋지 않고요. 그래도 살려서 이 집을 다 깰 수만 있다면 큰 거 아닌가요? 이건 도서 제가 볼 때는 살지도 의문이고 일단 우선은 살지가 너무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주변 두터운데 무리한 싸움을 걸어가는 느낌이라서 이러기보단 차라리 뭐 이쪽이 6점은 버리고 나중에 뭐 이런 데 젖혀서 활용한다던가 끊으면 이런 단수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이쪽으로 벌린다던가 뭐 네. 그런 식의 수법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일단 여기는 중요한 돌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신진서 구단의 컨셉은 확실한 것이 자신의 형태는 다 갖추고 또 갖추고 네. 상대를 모양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지금 한방 타개로
국면을 리드를 잡겠다 뭐 이런 작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흙이 여기를 덮어 씌우면 이거는 모양이 너무 넓기 때문에 네. 이 그림이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도 좀 깝깝한 느낌이 있고요. 상대 진영이 더 깊어지기 전에 삭감을 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삭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바깥쪽에서 두는 것도 붙이고 서로 모양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 모양이 너무 넓어서 이거는 괜히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뒀다가 상대에게 리듬을 줘서 모양을 넓게 만들어주는 이 진행도 백이 좋지 않습니다. 네. 아, 바로 젖혀요. 젖혀서 활용을 나중에 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바로 젖힐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의 넓은 형태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되는지 조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형태에서는 프로기사들이 어떻게 삭감하는지 한번 수순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끊는 것은 두렵진 않습니다. 네. 어차피 이 백돌은 가볍게 보는 상황이어서 뭐 백이 리듬을 구한다면 이런 데 젖혀서 끊는 것을 노리고요. 지금 여기를 잡으면 그냥 끊고 꽉 이어버리면 귀에 백돌과 쭉 연결이 되면서 살기 때문에 흙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여기는 포기한 마당에 젖힌 것이기 때문에 흙이 이쪽 약점을 받아준다면 백은 가볍게 또 이쪽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그래프가 한 100이 70% 이상 거의 8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백이 버리려고 뒀는데 끊는 것은 그래서 왠지 내키진 않습니다. 여기를 젖힌다면 지금도 이 돌은 항상 가볍게 둔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백이 느는 수는 무겁습니다. 백은 다시 한번 여기를 되젖히거나 혹은 뭐 여기를 끊어서 이제 진행을 시키게 되고요. 이쪽을 끊고 있게 된다면 여기 끊는 것과 축으로 모는 것이 맛보기라서 백은 안전하고요. 이쪽을 끊으면 이어서 이 돌은 버리더라도 이렇게 잡으면 한 점 잡는 것도 남겨놓고 두 칸을 벌리면 이 진행도 백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끊는 것과 젖히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패석을 움직여서 탄력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패석을 활용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자, 흙은 또 이 백돌을 어떻게 공격을 할지. 지금 신진서 구단이 타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강하게 그리고 상대 두텀을 가장 인정 안 해주는 수법으로 강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시어라우 구단도 뭐 욱하죠. 네. 네, 여기서는 강한 공격으로 맞설 타이밍이지 뭐 앞서 보여드린 여기 끊거나 젖히는 것은 일단 상대의 다음수가 워낙 눈에 확 들어와서 그다지 내키지가 않습니다. 네, 끊는 다음에 여기 젖혀서 한 점을 끊으면 뭐 귀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좀 더 수익기를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선수로 산다면 끊는 게 나쁘지 않은데요. 후수로 산다면 백도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내려서면 살아있진 못하네요. 그렇다면 뭐 백은 이렇게 하고 나서 잡는 선택과 끊고 젖힐 때 여기 끊으면 뭐 늘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뒤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 단수 치고 따낼 때 벌려간다면
잡힐 돌은 아니고 여전히 여기를 살려나오거나 바깥쪽으로 단수 치는 활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라면 100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타겟 수법입니다. 자, 백의 의도가 읽히는데요. 중국은 보면 이 셰어라오 구단 또래 기사들, 셰어라오 구단이 98년생인데요. 위로 2살, 아래 2살까지 한 96년생에서 2000년생까지가 완전히 황금 세대로서 그 재능 있는 선수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그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고 어떤 평소에 훈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유리함이 있고요. 한국 바둑계가 그 세대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좀 수적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 96년생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판팅의 미이팅 선수가 있고요. 97년생의 커제 선수, 98년생의 양딩신 셰어라오. 이미 세계대 우승한 선수들만 나열해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제 2000년생까지가 딱 황금 세대이고 중국 바둑계에서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긴 하더라고요. 2000년생 이후의 기사들은 2000년생까지의 형들에 비해서는 그 나이대 활약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염려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2019 시즌에서는 2004년생의 기사가 최연소 기사인데요. 상하이 팀의 왕싱하오 선수가 2004년생이고요. 샤먼 팀의 천하오신 선수도 2004년생입니다. 그 외에 그 나이대의 대표적인 기사라면 투샤오이 선수도 있고 지난해도 갑조리그를 뛰었던 선수이고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기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투샤오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격기전 8강까지 오른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네. 그런 면에선 대단한데요. 하지만 중국 바둑계에서 봤을 때는 그 위의 선배들이 워낙 대단한 활약을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일례로 셰어라오 구단이 98년생인데 2012년에 이미 세계대회 4강을 갔습니다. 네.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좀 불만족스러운. 오히려 기대치를 많이 높여놨네요. 네, 너무 이 윗세대가 뛰어나다 보니까 네. 아랫세대가 피곤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 역시 뜻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전체를 몰아가네요. 저수도 아주 과감한 수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려서는 게 끊고 돌리는 걸 봐서 항상 백이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흑이 어설프게 공격 들어가면 여기 끊고 이렇게 단수 치고 늘어서 따낼 때 늘어서 다음 단수 치면 흑이 두 수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흑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를 내려서면 흑은 이쪽을 받거나 여기를 끊어서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이렇게 끊을 때 여기를 붙이면 이런 형태 괜찮습니까? 지금 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슬아슬하지만 여기도 커버하고 이쪽 나가는 수도 방비하면서 둘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신진서 구단은 늘고 끊을 때 이곳이나 이곳을 붙이면서 대응하는 수법과 혹은 이 상태에서 먼저 붙이거나 하는 수법이 떠오릅니다. 젖혔고요. 그게 됩니까? 오늘 정말 강수 많이 두네요. 제가 이 수에 지금 놀란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젖히는 게 이상할 것은 없지만 지금 이렇게 주변에 흑돌이 강한 상태에서 타개하는 백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려서고 그래서 끊으면 여기는 버리고 그 리듬을 구해서 타개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젖힌 수는 다른 활용을 다 없애면서
좀 더 노골적으로 전체를 다 살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든지 꼬리는 떼어줄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껏 행마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쳐 같고요. 글쎄요, 제 느낌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감은 저 저친수는 약간 무겁다고 판단해서 아까 수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신진서 구단이 심사숙고 끝에 착점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대놓고 타결을 합니다. 이 정도로도 탄력이 꽤 생기는 건가요? 뭐 이렇게 막 붙이거나 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젖히는 교환을 하고 호구 쳐서 지금 중앙 쪽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뭐 밀어서 공격을 가거나 이게 네. 일감이죠. 틀어 막을 수 있다면 밀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를 들여다봐서 되게 바깥쪽으로 탈출을 할 때 재차 공격을 가는 뭐 그런 수. 지금 두 가지 작전만이 흑에게는 전부입니다. 일단 미는 수부터 볼까요? 밀면 여기를 두면 봉쇄를 위해서는 이제 여기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했을 때 곤란하지 않냐 물어보면 백이 여기 찝는 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따내면요? 일단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막으면 끊어서 이건 어느 쪽을 따내도 반대쪽을 백이 딸 수 있기 때문에 양단수 형태가 되고요. 흑이 최강의 수법으로 틀어 막으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틀어 막게 되는데 끊고 여기를 또 끊고 이쪽을 쭉 틀어 막으면 여기 5점을 항상 포기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두면 그냥 3점 잡으면 그만입니다. 이거는 흑이 망했습니다. 네. 지금 이걸 믿고 신진서 구단이 바깥쪽으로 봉쇄는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 수법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밀어갔고요. 안에서는 뭐 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백이 안에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형태이고요. 일단 젖히는 것은 당연한 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림이 여기를 둘 때 계속 봉쇄를 하면 찢는 맥점이 있어서 흑이 망하는 그림이었고 여기서 이제 시어라 구단이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지를 봐야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젖힌수로 내려서고 끊는 걸 노리고 만약 흑이 내려설 때도 이쪽으로 받는다면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아래쪽으로 좋은 영향을 주니까 아마 흑도 끊는 식으로 이제 방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뭐 이런 데를 붙여서 리듬을 구하는 그 수법이 지금 이 수법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안전한 면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를 둘 때 이 붙이는 수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데를 찝어가면 백이 여기 끊어지는 단점과 중앙 끊어지는 단점을 모두 커버하려면 여기를 둬야 하는데요. 이미 아까랑은 좀 다릅니다. 그 교환만으로도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 아까는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끊고 나서 여기를 쭉 막을 수 있었다면 지금 여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젖힌수가 좀 염려스럽네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백이 전체를 다 살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를 찝는 수를 당하면 네. 전체를 다 살리는 유일한 수가 이수였는데 지금 이수가 앞서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수는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뭐 흑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런 데 끊고 따내고 뒤로 끊어도 사실 모양은 워낙 되게 안 좋은 형태라 네, 백 입장에서 이 선택은 못할 것 같고요. 네. 만약 젖히고 찝는다면 일단 젖혔습니다. 이런 데 지키고 그냥 여긴 내주고 뭐 중앙 쪽 탈출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한 칸 뛰거나 이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날짜를 주거나 네. 좀 가볍게 둬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진행이라면 저는 이 젖힌 수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실리를 많이 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젖힌 수는 그냥 아래로 빠진 수에 비해서 약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 이 101점을 상대방에게 허용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 또 흑의 실리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전에서도 찝어갔고요. 지금의 진행 저는 신진서 구단이 약간 흐름을 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인공지능 형태 분석에서는 5대 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갑조 리그를 보면 확실히 중국 바둑계 선수층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총 16개의 팀이 갑조 리그에 속해 있는데 최소 한 팀에 한 명 정도는 세계대회 우승에 도전을 하는 그런 정도의 급이 있는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팀에 네. 따라서는 뭐 한 2명, 많게는 한 3명까지 있는 팀도 있고요. 자, 지난 1라운드에서 멍타이링 선수가 커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멍타이링 선수의 그 1라운드 종료 후에 인터뷰를 보면은 이 멍타이링 선수가 속해 있는 텐진 스젠 팀의 경우 이제 우리 팀은 이렇게 내노라 하는 그런 이제 스타 선수는 없지만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많다 이렇게 팀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체 팀을 보면 유일하게 멍타이링 선수가 속한 팀이 한 팀 정도는 더 있겠네요. 선전팀이나 그러니까 몇 안 되는 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각 팀에 한 명 정도는 소속되어 있는 세계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선수가 없거든요. 네. 그 멍타이링 선수 팀에 뭐 류싱 선수도 있고 뭐 마오루이롱 선수 마오루이롱 선수는 아니죠. 다른 이제 뭐 왕스이, 황징이야 이런 선수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아주 어린 선수와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선수들만 있지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멍타이링 선수의 인터뷰가 좀 더 인상적으로 재밌고요. 네. 근데 멍타이링 선수 자체가 사실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멍타이링 선수는 저희 또래거든요. 네. 저보다 3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한국 기사들과도 어울리는 자리에도 뭐 여러 차례 있어서 잘 아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는 뭐 재밌습니다. 일단 해설도 많이 하고 네. 뭐 평소 그냥 이렇게 사교적으로도 재밌고 제가 듣기로는 가장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해서 인기 있는 그런 해설자라고 해요. 근데 네. 그런 선수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5년 전쯤 해설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서 성적이 좋아지고 랭킹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또 사업도 하고 가정도 이루다 보니까 또 바둑 외적인 부분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바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중국 랭킹 한 30위권 안쪽에 있는 선수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전투적인 성향과 또 가장 틀에 얽매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일선 아마추어 생활을 오래 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체계적인 바둑 공부보다는요. 그 실전을 통해 단련한 느낌을 주는 선수가 바로 멍타이링 선수입니다. 아, 기풍이 상당히 재밌군요. 네, 예전에 이제 네. 구리 구단이 신예기사 시절에 중국 네. 바둑계 내부에서 세계 최강의 아마추어라는 그런 별명을 불리운 적이 있습니다. 워낙 네. 기풍이 사납고 틀에 얽매이지 않고 뭐 정해진 대로 두질 않으니까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었는데 멍타이링 선수가 딱 그 별명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선수가 되었고요. 1라운드에서 중국의 최강자 커제 구단을 꺾었습니다. 네. 이 멍타이링 선수의 기풍이 굉장히 자유분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는 류싱 선수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멍타이링 선수가 우리 팀은 그래도 비교적 경험이 풍부하다는 본인과 류싱 선수를 두고 얘기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류싱 선수도 저와 동갑인데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뭐 기재를 인정받아서 세계 대회에서도 4강까지 간 그런 경력 있는 선수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풍의 자유분방함이나 이런 면이 느낌은 좀 다릅니다. 멍타이링 선수에 비해서는 덜 전투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자유분방한 면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두 선수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팀과 션전 팀을 제외하면 다른 팀에는 정말 세계대 우승에 도전하는 선수가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조 리그 같은 경우는 지명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명급으로 선수들이 선택된 것은 아니지만 각 팀마다 대표적인 선수들 한번 살펴볼까요? 장수 팀에는 미이팅 선수가 있고요. 샤먼엔 커제, 수벌 항저우에는 렌샤오 선수, 장시에는 구즈하오, 텐진 자자식품에는 탕웨이싱 셰어하오 선수도 있고요. 웨이팡에는 판팅이 장웨이제, 중심 베이징에는 천야오의 터자시, 충칭에는 구리 양딩신 선수, 산시에는 스웨 타오실란 선수가 있고요. 항저우 용원명성에는 또 얼마 전 국내 기전 우승을 차지한 딩하오 선수가 있습니다. 청두에는 당이페이, 상하이에는 파닐러, 저장에는 탄샤오. 그렇네요. 라싸 팀에는 저우루이양.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세계대 우승을 차지하고 또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세계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최정상 선수들이 속해 있는 팀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또 유독 더 강한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이 좀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저는 어떤 이번 시즌만큼 중국 갑조리그가 좀 팀 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래도 좀 눈에 띄는 팀이 있었거든요. 중국 갑조리그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약 20년 전이긴 한데 그때는 충칭 팀이 워낙 강해서 충칭과 상하이가 뭐 구리와 창하오라는 이 양 팀에 걸출한 스타를 바탕으로 해서 뭐 초강팀이었고 그 뒤에 이제 최근 몇 년간도 보면 그래도 이 팀이 좀 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나마 좀 분산이 된 느낌이 있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승을 차지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팀이 꼭 우승을 차지하지도 않더라고요. 예전에 판팅이 선수와 저우르이양 선수가 몇 년 전에 같은 팀일 때 저는 그 팀이 이 팀은 뭐 흔히 하는 말로 너무 사기 캐릭터를 한 팀에 몰아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그 팀도 우승을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워낙 장기 레이스이다 보니까 한번 흐름을 타지 못하면 네. 선수들도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변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신진서 구단이 이 장면에서 굉장히 장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애초에 구상한 것과 지금의 흐름이 좀 달라서 이제 장고를 하는 것이라면 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 젖히는 수일지 아니면 그 이후에 후속 수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라면 어떤 형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본인이 리듬이 좀 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라운드에서 강동윤 구단이 미위팀 구단에게 패할 때 흐름을 보면 나쁘지 않은데 흐름이 나쁘다고 오판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해서 무너졌거든요. 그런 게 이제 밖에서 보는 것과 그 현장에서의 어떤 차이 같아요. 강동윤 구단이 무너진 그런 이유도 기보나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는 그런 거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만
당시에 강동현 구단이 초읽기였고 상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에서 상대에게 계속 압박을 당하니까 이거는 뭔가 끌려다니는 것 같다라는 느낌 하에 무리해서 이제 돌을 걷었는데요. 네. 사실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그때 강동현 구단이 바둑이 오히려 약간 우세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떤 현장에서의 흐름, 그러면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딱 그 신진서 구단이 너무 길게 장고를 하니까 네. 이게 예측에 없었던 변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는 되네요. 신진서 구단이 이 시얼하우 구단의 찝는 수를 지금 대비를 못했을까요? 여기서 장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면 신진서 구단의 좀 경솔함으로 많은 단점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어떨까요? 이런 단점들이 좀 고쳐지고 있었나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신진서 구단이 그 세계대 4강이나 이런 데에서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패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제 가장 네. 대표적인 바둑이 LG배 4강에서 이제 당이페이 선수에게 사실상 그건 거의 단수를 못 봐서 진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의 어떤 충격이었는데요. 아주 간단한 수를 보지를 못해서 패하고 그런 게 이제 큰 승부에서도 이어지고 평소에도 간혹 나오다 보니까 어떤 재능은 분명히 뛰어나고 앞으로 한국 바둑계를 이끌 선수이면 분명하지만 어떤 그런 경솔한 부분, 이걸 고치지 못했을 때는 약간 불안하다. 이런 평가가 분명 뒤따랐던 선수입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경솔한 면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이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어떤 바둑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모든 면에서 좀 더 겸손하게 뒤바뀌면서 네. 기질이 뒤바뀌면서 그런 자신감이 넘쳤을 때 너무 노타임으로 두다가 나오는 실수 이런 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박주환 구단과 함께 한국 랭킹 1, 2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또 많은 이 자신 바둑에 대한 그런 책임감도 생겼을 것 같고요. 드디어 선택했네요. 붙여서 가벼운 흑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전체를 살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체를 살리긴 어렵다고 그 판단하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수를 보니까 신진서 구단이 왜 장고했는지는 알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이미 여기 찝혔을 때 이 한 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금방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림이 여기를 호구치고 끊을 때 단수치고 따내는 진행이었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이 교환은 없는 편이 낫습니다. 그냥 붙일 때에도 여기 단수는 항상 백에 권리가 되니까 흑이 만약 당장 여기를 돌파해 나오는 게 안 된다면 흑은 여기를 끊어야 되고 그럼 백은 이제 이 교환을 아끼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기서 호구치고 끊는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붙였기 때문에 이 교환이 없음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흑의 반격 이거에 대한 수익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행대로 갔을 때 공격이 어느 정도까지 통하는지 네. 그걸 판단해서 처음에 이 형태에서 백이 호구치고 단수치는 것과 비교를 해보다가 흑의 공격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서 여기를 붙이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반격의 수단이 있을까요? 시얼하우 구단의 선택은 흑도 어설프게 반격을 가했다가 네. 백이 단수치고 여기를 호구 쳐버리면 이제는 정말 이 백돌 전체를 잡지 못하는 순간 바둑은 백 쪽으로 확 기울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형태는 여기를 보시면 이제 맞고 나서 들어갈 때 이쪽이 전부 선수예요. 끝내기가 꽤 큽니다. 그럼 이 한 네. 점의 가치만 해도 위쪽 아래쪽 끝내기를 봤을 때 20집 이상의 가치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흑도 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시얼하우 구단의 주장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아직 우변이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초반에 진행은 신진서 구단이 연구한 형태대로 잘 이끌어 갔던 것 같고요. 이제 방금 전 타계하는 과정에서 저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저와 생각이 다르다면 신진서 구단이 마주랑 일이 높고 맞았기를 기원하면서 중반 이후를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진서 구단이 타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